안녕하세요. 꾸알여사입니다. 오늘은 뇌 품질 높이기 세 번째 시간, 예고해드린 대로 뇌의 충격적 진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가장 뛰어난 중년의 뇌,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뇌가 치매라는 병에 노출이 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거든요. 혹시 뇌의 인지적 비축분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보다 젊었을 때 나이 들어서 병들고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비축해 놓을 수 있다면, 여분의 뇌력을 저장할 수 있다면, 이 책에서는 두 명의 사례를 통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페이지 170페이지인데요. 수녀들은 사후에 자신의 뇌를 기증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수녀들의 뇌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분석하기 위해 실험실에 보관되는데, 수녀들의 경우 과도한 흡연이나 음주 등 뇌에 그리 좋지 않고 연구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수많은 습관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특히 훌륭한 연구 표본이 된다고 그래요. 수녀 연구를 통해서 수십 건의 흥미진진한 결과들이 발표되었는데, 한 예로 치매가 가벼운 뇌졸중이나 엽산이 부족한 식단과 연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꼽을 수 있어요. 20대의 자서전을 쓰며 복잡하고 낙관적인 생각들을 가득 담아 매우 공들여 문장을 썼던 수녀들이 수십 년 뒤 치매에 걸릴 위험이 더 낮았다는 연구 결과는 특히 세간의 이목을 끌었지요. 이렇게 새롭게 밝혀진 놀라운 연구 결과 사이에서 베르나데트 수녀의 이야기가 유난히 두드러지는데요. 그녀는 수녀들 사이에서 스타였습니다. 일찍이 석사 학위를 딴 그녀는 21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7년 동안은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재직을 했어요. 81세, 83세, 84세에 치른 인지시험에서 그녀는 모두 최우수 성적을 거두었어요. 그러다 약 10년 전 85세의 나이에 그녀는 치명적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어요. 베르나데트 수녀의 뇌는 누구의 뇌인지 명시되지 않은 상태로 분석실로 보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선입견을 갖지 않겠다는 거겠죠. 얼핏 보기에 그 뇌는 상태가 좋아 보였어요. 무게도 1020g으로 대략 정상이었고요. 근데 이 연구를 하는 스노든 박사가 자세히 들여다보았을 때 베르나데트 수녀의 뇌는 무언가 매우 다른 사정을 드러냈어요. 스노든 박사의 말입니다. 거의 의심할 여지 없이 알츠하이머가 널리 퍼져 있었어요. 해마와 심피질로부터 이마 옆까지 온통 엉켜 있었고요. 새 겉질에는 플라크까지 잔뜩 끼어 있었어요. 그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베르나데트 수녀의 알츠하이머 등급은 알츠하이머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척도상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인 6단계였다고 합니다. 스노든 박사의 말이 이어집니다. 새 겉질에 플라크와 매듭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뇌 영역의 기능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보존된 것 같았어요. 그녀의 새 겉질이 마치 어떤 이유로 인해 파괴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죠. 베르나데트 수녀는 우리들이 훗날 탈주자라고 이름을 붙인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보여요. 뇌에 치매를 시사하는 모든 물리적인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르나데트 수녀를 보호해준 무언가가 있었을까? 또 한 명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런던에서 은퇴한 어느 교수의 사례인데요. 과학 연구에서 체스 선수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그 교수는 체스 두기를 매우 좋아했고 실력도 보통이 아니었어요. 체스를 두는 동안 그는 쉽게 7수를 앞서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때 그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알아차렸어요. 아내와 가족들은 그가 멀쩡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체스에서 4수까지밖에 앞서 생각할 수 없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무언가 끔찍한 게
생기고 있다. 잘못되었다고 확신한 그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대학교 신경학 연구소의 신경과 의사 닉 폭스의 진료소로 찾아갔지만 아무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교수는 치매의 조기 징후들을 탐지할 의도로 만들어진 종합 검사를 유유히 통과했어요. 뇌 스캔도 정상이었고요. 당시 73이던 교수는 계속해서 체스를 두고 역사책을 읽고 공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들을 요리하며 가족의 재정을 관리했고 심지어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기까지 했어요. 그는 뇌 스캔도 계속해서 받았지만 심각한 변화는 거의 탐지되지 않았어요. 2, 3년 뒤 교수는 뇌와 무관한 원인으로 사망했어요. 부검을 하자 알츠하이머 플라크와 엉킨 매듭 투성이의 뇌가 드러나면서 교수의 가족과 폭스를 깜짝 놀래켰죠. 교수는 치매 말기로 보이는 병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동안 겉으로 드러난 유일한 징후는 교수가 체스의 수를 7수 대신 4수밖에 앞서 생각할 수 없었다는 점뿐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병으로 그토록 황폐화된 뇌가 여전히 그토록 높은 수준으로 재구실을 할 수 있었을까? 무언가가 체스를 두는 그 교수의 뇌에 보호막을 쳐놓았던 것일까? 그도 베르나데트 수녀처럼 탈주자였던 것일까? 뇌는 땜질이 될 수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시냅스 수준에서 평생에 걸쳐 방대하게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일을 어떻게 보내며 심지어 휴가를 어떻게 보내는지 등 일상생활의 짜임새 자체도 우리가 질병이나 뇌 손상 또는 노화와 함께 오는 미묘한 변동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에서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지적 비축분이라 불리는 개념은 이런 생각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뇌가 힘의 비축분을 가지고 있거나 미리 이렇게 개발을 해두면 사정이 힘들어졌을 때 마치 베르나데트 수녀나 체스 선수 그 교수의 뇌처럼 보호막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인지적 비축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지적 비축분을 가진 사람들은 더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더 강하고 더 끈질기거나 더 효율적인 뇌 연결망이나 복구 시스템을 비상용 뇌력으로 비축해 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뇌들은 일종의 정신적인 보호대를 개발하여 충격을 더 잘 견딜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런 뇌에다가 비축분, 저금을 해놓으면 유사시에 이게 병이 들어서 이게 뇌가 망가졌을 때 그거를 보호해주고 그게 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더 나타나지 않도록 그 보호막을 쳐준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많은 교수들,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특히 카츠만 박사의 말에 의하면 교육은 뇌를 바꿉니다. 이제는 분명해요. 정확히 어떤 경로로 바꾸는지는 모르지만 교육은 뇌를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학교 다닐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년이 되면서 노년을 향해 가면 갈수록 그때부터 다시 뇌를 위한, 뇌의 인지적 비축분을 위한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학교 다닐 때 했던 그런 주입식 공부가 아니라 뇌를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키고 뇌에 안 쓰던 부분을 사용해서 유사시에 그 뇌의 부분들이 다른 것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어떤 그 나쁜 병이 그 뇌에 침투했을 때 그것을 더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신경학자 마짓 블리커는 말합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언제라도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키울 수 있다고요. 인지적으로 더 활동적이며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더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인지적 비축분도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답은 나오지 않았나요? 지금부터라도 인지적으로 더 활동하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늘 하던 것만 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뇌의 그 비축분, 저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하는 말이 너무 늙었다는 이유로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없는 일은 결코 없다고 합니다. 뇌 비축분은 중년과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대요. 그러나 70대 이후가 되면 그 늘어나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전에 미리미리 비축을 해야 하고 설사 70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아주 그게 정지된 것은 아니니까 그거에 맞게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 오늘 들으신 내용 어떠셨나요? 뇌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니 희망이 좀 생기지 않나요? 저는 이제부터 정말 뇌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부터 저금을 하고 좋은 것을 개발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나중에 나의 뇌를 지켜주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실천에 옮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꼬알여사였습니다. 뇌 공부 열심히 하는 꼬알여사가 뇌 저금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 앞으로 하나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결코 늦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